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입니다. 간밤새 뉴욕 증시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는데 그중에서도 다우 지수가 1.8% 넘게 오르면서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였는데요.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 방역 강화 조치는 내려졌지만 셧다운과 또 추가 백신 접종 의무화는 없다라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발언에 투심이 살아났습니다. 이에 그간 약세를 보였었던 여행주들이 급등했는데요.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1.44%대로 올랐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소폭 오른 96선 부근에서 거래됐는데요. 골드는 다시 하락 전환하면서 1% 넘게 내린 1,762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제 유가도 오펙 플러스가 기존 방침을 유지한 가운데 상승 마감했습니다. WTI가 1.4% 오르면서 배럴당 66달러 선에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미 연준이 매파적 기조를 강화하면서 이제는 오미크론 변이보다는 패드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일하게 저희 또 신세계 리턴즈에서 일찍이 앞서서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강조해 드렸는데요. 계속해서 저희 신세계 리턴즈와 함께 오늘도 시장 정확하게 짚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향후 또 연준의 행보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이 되는 11월 비농업 고용 지표가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10시 30분에 발표가 됐습니다. 예측치인 55만을 하회한 21만으로 이전치인 54만 6천에 비해서 큰 폭으로 줄어들었고요. 또 반면 11월 실업률은 4.2%로 예측치를 하회했습니다. 네, 그리고 주말에도 투자 공부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두 분의 마스터님께서 무료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 출연하시는 골드도치 마스터님께서는 일요일 낮 1시에 해외 선물 이동 평균선 보는 법이라는 주제로 강연 준비해 주셨고요. 또 일요일 밤 9시 30분에는 월요일과 화요일에 출연하는 선견 마스터님께서 해외 선물 첫걸음과 관련된 모든 궁금증들을 풀어주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해외 선물과 관련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노란톡 통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샵 0082번으로 신세계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질문 내용들은 방송 중에 마스터님과 함께 실시간으로 모두 풀어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부터 바로 질문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골드도치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인사드릴게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인사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미크론 발병 이후에 나스닥이 큰 보합권을 보이면서 어려운 한 주를 보냈습니다. 자, 오펙 플러스 회의 이후 오일의 방향성과 나스닥의 방향성,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증시의 모든 방향성에 대해서 잠시 후에 기술적 분석과 함께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금요일은 기술적 분석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는 날이죠. 오늘도 또 트레이딩 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차트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각 오후 10시 58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은 오미크론과 셧다운 우려 완화 속에 낙폭 과대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골드는 엇갈린 고용지표와 위험자산 선호 현상 복귀에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일은 오펙 플러스가 수요 변화 발생 시 즉시 공급 조정에 나설 것이라는 발언에 시장 불안이 진정됐습니다. 유로 FX는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에 달러 인덱스가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부터 유로 FX까지 오늘의 주요 이슈들 체크해 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마스터님과 함께 기술적 분석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나요?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저희도 이제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이제 기초를 익혔잖아요. 네. 자, 오늘은 이동평균선 가지고 자, 투자할 수 있는 간략한 방법. 네. 기초적으로 간략한 방법인데 어찌 보면 이게 다예요. 이동평균선은 이제 굉장히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투자하는 데 있어서 쉽게 이것을 응용하고 쉽게 받아들이면 정말로 초보분들도 누구나 이것만 방식만 이 방법만 딱 태도하면 누구나 간단한 투자 정도는 어느 정도 승률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조금 어렵게 꼬아 나가면 한없이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정말 쉽게 풀어나가는 방법,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가 네. 되는데요. 좀 쉽게 잘 풀어주시죠. 자, 오늘은 PPT를 보다시피 투자와 이동평균선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동평균선에 대한 기준과 정의, 그것을 제가 알려드렸다면 오늘은 그 기준과 정의를 가지고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짚어드릴 거고요. 자, 장기 이평선과 단기 이평선. 장단기가 있습니다. 장, 중, 단기 세 가지를 나눈다고 제가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 장단기를 가지고 장점과 단점, 단점과 장점을 어떻게 적절히 섞어서 우리가 원하는 포지션을 가지고 방향성에 대해서 포지션을 가지고 매매를 할 수 있을지 투자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이제 짧고 그리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오늘은 이제 글자가 여기 답니다. 글은 여기 나고 다 그림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저 따라서 그림을 보면서 이해를 하시면 가장 좀 편안하게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그 전에 먼저 앵커님 질문을 드릴게요. 앵커님은 그림을 보면 그리는 게 쉬울까요? 보는 게 쉬울까요? 보는 게 쉽겠죠. 당연히 보는 게 쉽겠죠. 근데 제가 저번 이평선 하기 전까지는 그리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 무슨 네. 말이냐? 추세선은 그리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죠. 그려서 내가 그린 그림이 맞는 그림인지 아닌지를 분석을 해야 되고 그 분석 값에서 또다시 투자를 한다. 이렇기 때문에 좀 어려웠어요.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제가 그림을 그려놓은 상태에서 그림을 가지고 이 그림이 내가 원하는 그림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지 않는 그림인지 그것만 딱 정확하게 구분만 지을 수 있다면 누구나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만 딱 짚어드릴게요. 네. 자, 상승 추세 5가지 투자 전략이에요. 상승 추세. 제가 저번 시간에 골든 크로스 그리고 정배열 그리고 고점 시그널 그리고 나서 다시 매도 포지션까지 올라가는 상하방의 패턴은 계속적으로 보여준다. 그래서 우리는 그 패턴을 어떻게 먼저 시그널을 볼 수 있느냐가 이평선 보는 것이 전부다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동평균선을 배우기 전에 추세선 먼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을 모르고 추세선 공부를 먼저 했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공부하는 게 너무나도 쉬웠다라는 거죠. 정말 쉬웠습니다. 왜? 이동평균선을 기준을 잡고 추세선을 접목을 시킨 것이 아니라 추세선에서의 이동평균선을 활용을 더 했기 때문에 좀 더 투자에 대한 승률도 굉장히 더 높아졌고요. 그러면서 이동평균 되게 쉽게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설명드린다면 굉장히 편하게 제가 받아들인 대로 한번 받아들여 보시면 좀 쉽지 않을까. 자, 매수 투자 시그널이에요. 제가 이평선에 대한 기준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평선은 21선, 한 달이죠, 한 달. 단기 이평이라고 합니다. 한 달의 평균값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그리고 61선, 석 달입니다. 석 달 동안의 평균값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그려놓은 상태, 그려져 있는 걸 가지고 분석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릴 필요가 없죠. 이동평균선이 이미 방향성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1선, 1년입니다. 현재 과거 1년 동안 오늘까지 1년 평균값이 어느 지점이냐를 이동평균선에서 녹색이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선 지금 노란색 체크가 되어 있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무엇을 얘기한다? 단기 이평 21선이 하락으로 계속 가던 것이 61선 단기 석 달의 평균값을 강하게 넘어가면서 장대가 보여주었습니다. 강한 매수세를 보여주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눌러주었을 때는 이미 241, 1년의 평균값을 이미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 강한 추세,
이평선이 21선이 하락으로 밑에 보합권을 주다가 강하게 61선과 중요한 241선을 넘어갔을 때는 우리는 골든 크로스라는 표현과 함께 매수에 적합한 포인트다. 그리고 나서 단기 우리가 올라갔을 때 21선이 다시 꺾이면서 내려왔을 때 요 단기 반등이 만일에 1년의 평균값을 하회하는 포지션을 보여준다면, 돌파하였던 구간을 하회한다면 다시 한번 꺾이는 거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상승을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골든 크로스 이후 추세선이 이동평균선이 계속적인 우상향의 배열을 21선 위에 61선 밑에 241선 밑에라는 예쁜 정배열이죠. 순서대로 나열이 보여준다면 우리는 골든 크로스 이후 정배열로 이어지고 있다. 지금은 단기 반등이겠으나 우리가 이것을 보고 확인하는 것은 골든 크로스 이후 추세가 넘어가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동평균선의 방향성을 보고 따라만 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쉽게 표현하고 쉽게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이동평균선이 말해주고 있는 기준만 딱 명확하게 우리가 믿는다면 이 또한 좀 이보다 쉬운 또 투자 방법은 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강세 국면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린 대로 골든 크로스 21선이 강하게 상승을 보여주고 계속적인 우상향을 보여준다면 우리는 강세 국면입니다. 강세 국면이라고 그러고 이 61선과 121선이죠. 그리고 241선을 밑에서 계속적으로 받쳐주는 정배열입니다. 정배열. 이동평균선이 순서대로 나란히 상승 위로 올라가 준다면 우리는 지금 현재는 굉장히 큰 강세 국면이다. 상승세가 계속 타고 올라가는 강세 국면이다. 그러면 우리는 고점에서 이런 구간에서 잠시 이탈을 보여주더라도 지금 당장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느냐? 지금은 잠깐 조정을 주는 자리이고 아직까지는 상승에 대한 포지션을 버리면 안 된다라는 큰 방향성을 먼저 잡아갈 수 있는 시그널을 보여준다는 거죠. 21선이 이탈되었다고 해서 21선은 밑으로 추세가 이탈되었다고 해서 바로 하락 국면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61선 이하 121선과 241선 6개월과 1년의 평균값은 밑에서 받쳐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적인 우상향을 갈 것이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쭉 가면 여러분들은 이동평균선에 대해서는 대한 이해는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적인 우상향의 패턴을 우리는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천장 고점 시그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십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21선이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21선이 계속적으로 우상향의 방향성을 띄워주고 있습니다. 매수를 가고 있는데 61선도 따라서 올라가고 있는 방향성, 큰 방향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21선이 갑자기 힘이 탁 꺾여버립니다. 그러면서 옆으로 기기 시작을 해요. 그러나 61선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61선은 올라가고 있고요. 21선 단기 이평선들이 올라가면서 계속 붙는다면 우리는 옆으로 우측으로 계속 붙어주면서 옆으로 기어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우리는 이동평균선의 천장 고점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다라면서 우리는 무슨 얘기하느냐? 그때 가선 21선의 이탈과 61선의 이탈을 보고 청산 구간을 잡아나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적인 우상향과 그리고 이탈 국면에서 우리는 하락 국면을 딱 보고 천장에서 청산을 할 수 있는 시그널을 보여주더라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현재 계속적인 상승을 다 보았기 때문에 61선이 탁 이탈되면서 계속적인 강한 하락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매수와 그리고 강한 상승 국면을 계속 보여주다가 61선까지 꺾어내리는 중심, 그러니까 121선과 241선을 하락을 보여준다면 천산이라는 구간과 함께 청산을 해버리면 여러분들은 골든 크로스 이후 천장, 데드 크로스 직전까지의 매수 구간을 다 수입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한 겁니다.
이동 평균선은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보면은 쉬워요. 정말 보면 쉽습니다. 지나간 차트, 이동평균선 기준을 가지고 확인해 보면 정말로 이동평균선이 가는 대로 계속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믿지를 못합니다. 꺾일 것 같고 하락할 것 같고 급락 급등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못 믿고 가는 건데 여러분들이 정확한 기준만 외워만 두셔도 돼요. 외워만 두셔도 충분히 좋은 투자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자, 투자 관망 구간입니다. 관망.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제가 보합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평선이 꼬여 있는 구간. 전체적인 이평선이 꼬여 있는 거. 지금 여러분이 딱 보시고 있는 이 차트가 지금 현재 이번 주 나스닥 차트입니다. 나스닥 차트 200틱 차트예요. 지금 보시다시피 241선이 하락과 그리고 61선과 21선이 굉장히 큰 보합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만일에 뭐 큰 차트 60분이나 아니면 뭐 60분 아니면 240분 이런 큰 차트라면 이 구간에서 다시 단기 구간을 나눠야겠지만 여러분들이 보통 매매하실 때는 단기를 먼저 보시죠. 단기에 이러한 캔들의 보합권을 보여주고 이러한 이평선의 보합권을 보여준다면 이때는 관망하시는 거예요. 이평선을 왜 관망해야 되느냐? 이동평균선의 정렬을 먼저 봐야 되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관망을 한다면 이 구간에서 먼저 관망을 한다면 이동평균선은 항상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 그리고 정배열과 역배열을 나눠줍니다. 우리는 매매할 때 이러한 모양을 여러분들 눈에 항상 익혀둔다면 이러한 모양 이동평균선이 위로든 아래로든 배열이 나눠져 있을 때 배열이 되어 있을 때 그 배열 구간 안에서의 투자를 하시는 것이 정말 정석인 것이지 이러한 꼬여있는 구간 위인지 아래인지 구분을 할 수 없는 구간에서는 여러분들 매수든 매도든 일단은 스톱입니다. 그래서 관망하시라는 거예요. 관망을 하시고 이 구간을 지나고 나서 항상 보면 이런 구간이나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배열이 되어 있을 때 이동평균선이 펴져 있을 때입니다. 꼬여 있을 때가 아니라 펴져 있을 때는 매매를 하시고 이동평균선이 꼬여 있을 때는 여러분들은 관망 무조건 지금 쉬어가야 되는 타임이구나만 기억을 하신다면 이러한 보합 구간에서의 투자에 대한 실패는 최소한 없지 않겠느냐. 이런 구간만 피한다 그래도 충분히 더 많은 구간에서의 수익은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것을 5가지만 머릿속에 딱 정확하게 기억을 하신다 그러면 이동평균선에 대한 공부는 거의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락 추세에 대해서의 투자 전략입니다. 똑같아요. 하락과 상승과 하락은 모든 시그널은 똑같다. 단지 방향만 틀리다 해요. 방향만. 정배열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기간이 길었던 이동평균선 밑에서 위로 배열을 시켜주는 것이고 거꾸로 하락에서는 기간이 큰 이평선을 위에서 밑으로 배열이 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는 역배열, 강한 약세 국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매도 투자 시그널이에요. 그러면 어느 구간에서 우리는 매도인데 어느 구간에서 진입하는 게 제일 좋겠느냐?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이동평균선이 21선과 61선, 121선까지는 배열로 해서 접혀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240일, 1년이죠. 1년을 기준으로 잡고 있는데 장기 이평선이 이탈되는 구간이 어디겠느냐? 그 구간만 기다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이러한 구간을 우리는 잡아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간은 충분히 잡아낼 수 있어요. 이 구간을 잡으면 이 구간에서 아무리 열심히 매매를 한다 한들 이 구간에서 들어가서 쉽게 매매를 할 수 있는 사람한테는 이길 수 없습니다. 고생 안 하고 수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동평균선은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려지고 기다릴 수만 있으면 돼요. 내가 암기를 하고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만 꺾을 때 나는 따라 들어갈래. 혹자는 이런 얘기도 하죠. 아니 이평선이 꺾였다가 바로 들어올 수도 있지 않느냐. 급등. 나옵니다, 여러분. 간헐적으로 그러한 포지션, 급등과 급락의 단기 급등, 급락은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나 바로 꺾여 내려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 이평선이 계속적으로 위에서 받쳐준다면 여러분들은 매도에 대한 관점을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장단기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제가 저번 주에 설명을 드렸는데
단기 이평선은 매도와 매수에 대한 시그널은 빨리 캐치할 수 있으나 단점은 급등과 급락에 대한 속임수에 우리가 많이 당하더라는 거였죠. 그래서 장기 이평선은 기간은 길고 그리고 곡선 또한 유연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장기 이평선이 곡선은 유연하다는 거죠. 유연하다.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단기 이평선이 반짝 쳐 올릴 수 있는 게 있으나 유연한 요 장기 이평선들이 순간 같이 따라 올라가지는 힘들다는 거예요. 내려간다는 거죠. 내려갈 수 있다. 보통 그러한 시그널을 많이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은 그 시그널만 항상 기억을 하시고 항상 이평선을 보실 때 이러한 시그널에 대한 신호만 여러분들이 기다릴 수만 있다면 좋은 결과 얼마든지 낼 수 있습니다. 자, 강력한 약세 국면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역배열이라는 표현을 쓰고 단어를 쓰고 우리는 명칭을 씁니다. 역배열, 배열이 거꾸로 잡혀 있을 때 우리는 뭐다? 강한 약세 국면이다. 반등이 나오더라도 우리는 아직까지는 우리는 뭐다? 매도 국면이다. 약세 국면이다. 241선을 아래에서 놀고 있는 기준만 잡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올라왔을 때 어느 구간에서 나는 다시 재매도. 증시 보시는 주식 하시는 분들은 매도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청산이라는 개념이죠. 청산. 올라오면 만일에 투자를 들어가서 물린 분들이 빠져나오는 국면이죠. 살아나오는 구간입니다. 그러나 해외 선물 하시는 분들은 다시 재매도를 때릴 수 있는, 재매도를 다시 볼 수 있는 국면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에 대한 정확한 장중 단기만 기억을 하시고 그 기간에 대한 개념만 믿으신다면 이동평균선 가지고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여러분들 낼 수 있습니다. 자, 바닥권이죠. 똑같습니다. 이동평균선이 하락을 계속 주다가 61선 크로스 이후 바닥에서 보합권을 보여준다면 캔들과 같이 보합권을 보여준다면 61선입니다. 핑크선을 넘어가주는 구간에서는 우리는 다시 한번 보합권 이후 바닥권이다라고 하고 표현을 하고 청산을 하거나 혹은 다시 반등에 대한 진입 투자 구간으로 잡을 수 있다. 자, 이 구간이 거꾸로 얘기하면 골든 크로스가 되는 겁니다. 단기가 중기를 넘어갔을 때 그리고 중기가 다시 장기를 넘어가려고 하는 구간. 우리는 그래서 요 구간 이후 상승 전환을 얘기할 때 단기가 중기를 넘어갔을 때 그 국면을 반등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나서 추세 상승 이후 장기 이평을 넘어가고 추세를 보여주었을 때 우리는 골든 크로스 그리고 다른 말로 반등 이후 변곡이라는 방향성을 바꾸어 주었다. 변곡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게 241선이 내려왔는데 21선이 반등 상승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골든 크로스가 아니냐. 바로 한번 꺾일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꺾일 수가 있으나 장기 이평선들은 계속적으로 자기 방향대로 계속 유연하게 넘어가고 다시 한번 올라가 주더라는 거예요. 단기가 다시 한번 올라가 주더라. 거꾸로 얘기하면 다시 한번 내려가 주더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 바로 따라가고 추세를 당장 급등을 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급등을 갑자기 주고 바로 빠지는 경우는 다시 한번 올라가주는 시그널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빠른 이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동평균선 매매하다 보면 단기 이평선이 장기를 급격하게 넘어갔다가 다시 쑥 빠진 이후에 바로 다시 재상승을 보여주면서 골든크로스를 상승 전환을 해주는 포지션, 시그널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요거는 것만 응용입니다. 요런 응용 부분만 몇 가지를 더 캐치해 놓으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다. 그러면서 상승 전환입니다. 보합 구간에서 마지막 구간인데 보합 구간에서요. 이렇게 보합 구간에서 이동평균선이 놀다가 장기 이평선을 강하게 뚫어주었을 때 단기 구간에서 골든크로스 이후 241선까지 강하게 뚫어줬을 때 그때는 우리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변곡이다. 추세가 터졌다. 그리고 수축과 그리고 확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수축 이후 오므러들었다가 펴지면서 강한 방향성을 쏘아주더라. 이렇게 5가지씩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신다면 이동평균선만 가지고도 여러분 이동평균선만 가지고 물론 많은 분들이 이동평균선만 가지고도 충분히 많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이동평균선에 대한 이해만 정확하게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동평균선 가지고 충분히 좋은 수익 낼 수 있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추세선 가지고 추세선을 이용한 치수선의 기준을 가지고 이동평균선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것까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또 이동평균선과 관련한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시청자분들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보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여 방법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시장에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또 질문들이 여러 가지로 많이 들어왔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질문부터 바로 만나볼게요. 박춘배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오펙 플러스에서 증산을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는데도 5일이 상승 마감을 했는데 마스터님께서 보시는 5일의 전망이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주셨네요. 저 5일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현재 국면에서는 조금 반등이 나오고 그리고 약간의 상승을 좀 다시 이뤄내지 않을까. 제가 저번 주에 나왔을 때 71불이 72불까지는 급락이 나올 것이고 71불이 무너지면 65불까지는 갈 겁니다. 그리고 나서 62불 반경. 왜? 60불이 무너지면 얘네들은 하염없이 더 많은 큰 폭의 하락폭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62불 반경에서는 분명히 조금 반등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리고 딱 일주일 지났는데 지금 62.43포인트가 저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본 하락폭은 다 본 거죠. 저는 다 봤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오펙도 마찬가지 증산을 결정하면서 한마디 코멘트를 남겨놨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라고. 우리 당장 증산 안 할 수도 있어요. 내일부터 당장 증산을 그만두겠습니다라고까지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증산을 계속 하겠다라고 얘기는 한 것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이번에는 얼마든지 내가 말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유가가 계속 빠지겠다. 비축유가 계속 낼 것이니 비축유는 계속 풀 것이고 오일 가격은 계속적으로 조정을 주고 하락을 줄 것이다. 80불대에서 60불이면 여러분 20포인트 가까이 빠졌습니다. 20불 가까이가. 그리고 나서 60불이 무너진다면 다시 50불대에서 방향성을 잡겠다는 건데 오펙에서는 솔직히 그까지는 제가 밀리지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는 61불대가 60불대까지가 마지노선이지 않겠느냐. 지금은 반등과 보합권을 보여주지 않겠느냐. 왜? 오펙도 남아야죠. 한참 줬다가 오미크론 이후 급락과 비축유의 이슈 때문에 뭐 좀 차츰차츰 빠지는 거는 뭐 어느 정도 감안을 하겠는데 너무나도 급한 하락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반등 매수는 나온다. 그 반등 매수 구간이 어디겠느냐? 60불대 초반대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그 바닥 구간이 정확하게 나와줬고 제 입장에서는 앞으로는 최소한 65불과 70불 내외, 70불 바로 넘어가기는 또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65불, 70불 사이에 보합권에서 한동안 보합은 주지 않겠느냐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뭐 계속해서 뭐 유지를 했지만 네. 아직까지 앞으로의 상황에 따라서도 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좀 여지를 남겨뒀기 때문에 상승을 한 것이다라고 또 봐주신 거죠? 네, 그렇죠. 거기에다가 지금 오미크론도 저번 주에 뭐 패닉 상태는 이미 벗어났다는 소식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큰 공포였는데 네. 오미크론 확산은 사실은 굉장히 빠른 건 맞습니다. 맞는데 증상이 뭐 큰 증상이 아니라 유증상이죠. 작은 뭐 며칠 지나가니까 감기처럼 없어졌다는 사람들도 있고 뭐 크게 네, 경미한 증상으로 다들 보여주고 나오니까
시장에서도 조금 이제 이거 별거 아닌가. 그러나 아직까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최소한 네. 일주일에서 2주 정도는 지켜봐야지 되는데 시장은 그렇게 조금 평가를 내리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만나볼게요. 마 시장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비농업 고용지표가 예상치의 반토막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증시가 상승하는 이유는 실업률이 잘 나와서일까요? 아니면 고용과는 관계없이 연준이 매파적인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일까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그래서 저도 그게 지금 솔직히 저도 숙제예요. 이게 무슨 현상일까? 실업률은 역대 36년 전의 역대급의 실업률을 보여주는데 비농업 자체도 고용률도 안 는단 말이에요. 실업자도 없고 고용도 없어요. 그러면 보합이라는 건데 거기서 그렇다면 이것을 실업률을 가지고 얘기하겠다.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패드에서도 기조를 바꿨죠. 지금은 실업률이고 고용률이고 중요하지 않고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잡아야겠다. 인플레이션 파이터로 다시 넘어가겠다. 그러면서 패드에서도 매파적인 파월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기조를 우리가 금리 인상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가야지 지금은 고용에 보다는 금리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가는 투자 방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거시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파월 의장이 네. 또 이런 뭐 물가라든지 또 테이퍼링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또 고용을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 고용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는 것일까요? 고용이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예. 파월 의장이 이제 저번 회의 때 예. 말한 게 잘못했다 했죠. 내가 잘못했다. 인플레이션이더라. 일시적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내가 일시적이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나도 가만 생각해보니까 일시적인 건 같지는 않다.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부터 먼저 잡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고용은 지금 현재 단기간에 고용이 끌어올리기엔 너무나도 긴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을 내가 적겨두겠다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꾸준히 관찰하면서 계속 방향성을 잡아가고 고용에 대한 포커스를 잡아주는데 중요한 건 우선순위를 고용에서 인플레이션으로 바꾸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지금 FOMC 회의에서 이제 얘기 나오는 게 그거죠. 우리는 테이퍼링을 빨리 끝낼 거야. 잘하면 석 달 안에도 끝낼 수 있고 6개월을 잡았는데 석 달 안에 끝낼 수도 있어. 라고도 얘기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강하게 매파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 임시 지출 법안에 또 오늘 서명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것 또한 시장에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물가가 더 중요하고 또 고용 지표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시장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시장은 이제 패드를 거스르지 말라는 소리를 좀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끼리 하는 말로 추세를 따라가는 거죠. 네.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셧다운 위기를 넘긴 것 또한 또 시장에 굉장히 큰 호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빠르게 만나볼게요. 지병수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안녕하세요, 마스터님. 제 생각은 파월의 발언 하나하나마다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워 보이는데 마스터님은 파월 발언에 의해서 시장이 혼란하다고 보실까요? 아니면은 상관이 없다고 보시나요? 하고 질문 주셨네요. 파월 의장의 발언에 관심 없다 그러면 네, 제가 생각해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말이 안 되죠. 네. 왜냐하면 파월이 금리 인상을 땡기겠다는 말 한마디에 지금 채권 금리부터 다 움직이고 있는데 전 세계 금융이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바이든이면 세계 경제의 대통령은 파월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파월 말을 무시한다? 그 사람 말을 안 듣는다,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은 네. 주식과 금융에 있어서 파월을 모르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군지 모르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만큼 저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예전에도 또 이 연준 의장이 갑작스러운 발언으로 인해서 또 텐트럼이 발생했던 적도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 연준 의장직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발언 하나하나를 파월 의장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최고의 능구름이지 않을까. 예. 정말로 말을 두 번, 세 번 고집해야지만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를 이해하실 정도로 네. 말을 정말로 잘합니다. 그만큼 말을 조심히 얘기하고 그리고 예. 해석을 꼭 하게 만들 수 있는. 네. 해석하지 않고 그냥 바로 알아듣지 못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단어를 하나하나씩 막 뜯어서 해석할 정도까지. 한 문장이 아니라 한 단어씩 뜯어내죠. 그렇죠. 파월 의장은 여러분들 말을 하면
한 문장 한 페이지에 한 단어를 떴습니다. 보통 저 같은 사람들은 한 페이지 그냥 한 번 읽고 말하면 끝이에요. 볼 게 없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까지 볼 필요가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그만큼 더 봐야 된다고 생각하죠. 어. 왜냐하면 현재 세계 금융과 거시적인 방향성을 파월이 흔들고 움직이고 가고 있기 때문에 네. 모든 시스템을 파월에서 시작된다, 패드에서 시작된다고 보여요. 저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도 당장 내일 파월이 우리 내일부터 금리 인상 바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증시에 와랑성 무너져요. 100%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거는 제가 확신할 수 있어요. 그만큼 영향력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또 이렇게 또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질문 내용들 바로 또 실시간으로 마스터님과 함께 답변 도와드렸는데요. 계속해서 여러분들 시장과 관련해서 궁금증 있으시면 노란톡 들어오셔서 언제든지 질문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신세계라고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켜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들어오실 때 입장 코드는 1515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각 오후 11시 3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뉴욕 증시가 개장을 했습니다. 현재 개장 상황 살펴보고 오시죠. 조금 전 출발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먼저 주요 상품 시세 살펴보겠습니다. 나스닥 시세입니다. 0.33% 상승한 16,043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골드입니다. 0.56% 상승한 1,772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일입니다. 3.44% 상승한 68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0.03% 오른 1.130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개장 상황 살펴보고 오셨는데요. 그럼 지금 현재 각 상품별 대응 전략 마스터님께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어떤 오일부터 상품부터 볼까요? 오일. 오일부터. 아, 좋습니다. 오일 잠깐 봤는데도 굉장히 큰 상승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어떤 전략을 가져가 보면 좋을지 마스터님께 팻말 통해서 여쭤볼게요.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오일은 매수네요. 네, 오일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제가 강의한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조금 풀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죠. 네, 지금 좋습니다. 현재 오일은 제가 아까 21선과 단기와 장기의 크로스, 골든 크로스가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파란색이 현재 녹색을 돌파 이후에 지지받고 있는 구간입니다. 지금 현재 이동평균선은 장기는 밑에, 중기가 위에, 그리고 단기가 위에 정배열을 보여주고 있고 추세의 확장이 언제 나오고 있느냐를 보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계속적인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고 추세가 이탈되지 않으나 현재 구간에서는 계속적인 상승의 국면과 그리고 제가 설명드린 대로 75불 반경까지의 확장은 열려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만일에 추세가 갑자기 극변해서 하락을 보여준다면 66.66포인트 이하로는 여러분들이 포지션에 대한 관망을 보여주시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계속적인 상승과 1차 72불까지의 상승 포인트를 가져가시는 것이 좋은 투자 전략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일 살펴봤고요. 그럼 이어서 골드 살펴보겠습니다. 골드는 현재 또 어떤 전략 가져가 보면 좋을지 동일하게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가 요즘 계속해서 좀 혼조세 보이면서 좀 굉장히 정확한 어떤 방향성이 뚜렷하지는 않았었는데 오늘은 어떤 전략을 가져가 보면 좋을지 네, 마스터님께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역시나 관망이네요. 골드가 좀 어려워요. 네, 차트 한번 봐주시죠. 자, 차트 한번 봐드릴게요. 지금 네. 현재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제가 설명드린 게 이평선이 꼬여있을 때는 관망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네. 현재 구간이 이평선들이 전체가 다 꼬여 있습니다. 그러네요. 다 꼬여 있고 241선이 위에 있죠. 241선이 위에서 가로막고 있는 구간에서 나는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평선만 가지고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 물론 저희가 만일 데일리 트레이딩에서 지금 당장 매수를 본다, 방향을 본다 그러면 저는 매수를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현재 구간에서는 좀 관망하시고 1776포인트를 상회한다면 전고점을 넘어간다면이죠, 여러분들. 전고점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이 1776포인트를 얘네들이 넘어가주고 나면 여기서 요만큼의 포지션 확인을 하시는 것을 저는 오늘 제일 좋은 투자 전략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776 이상에서 여러분들은 한 번 더 이동평균선이 올라가는지 확인하고 21선의 크로스가 나와준다면 여러분들은 자신 있게 한번 따라가 보는 투자 전략으로 오늘 한번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1선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걸까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21선과 61선에 대한 방향성은 없어요. 예. 보합 구간이에요. 보합 구간인데 네. 21선이 61선과 장기 121선까지의 돌파를 보여주고 지금 녹색 구간 201과 241선이 꼬여 있거든요. 저 구간에서 돌파를 딱 나와준다면 이렇게 넘어가준다면 크로스가 넘어가준다면 21선이 지금 보이는 차트에서 초록색 구간을 넘어가면요. 넘어가준다면이죠. 그러면은 추세선을 제가 활용한 매매 방식을 또한 접목을 한다 그러면 네. 분명한 중심가 이상의 상승을 보여줄 보여줄 수 것이다. 있다. 계속적인 우상향의 파동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읽어가시면 돼요. 지금 구간에서는 네. 들어가면 위아래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편 화이팅 하면서. 뚜렷한 방향성이 지금 보이지 않고 않는 있는 거죠. 상황인데 골드는 요즘 왜 이렇게 좀 지지부진할까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골드가 저번 주에 좀 강한 상승을 좀 보여줄 거라고 좀 예상을 했어요. 1800선 이상에서의 구간을 확인할 것이다. 그런데 골드가 오미크론 발병 이후에 조금 좀 강세를 보여주겠지. 예. 근데 오미크론은 둘째고 모든 시장은 패드에 쏠려 있는 거죠. 금리 인상에 대한 코멘트, 금리 인상이 빨라질 거라는 코멘트로 인한 달러의 강세 그리고 골드의 약세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조금 더 시간을 좀 줘야 되지 않을까. 다음 주까지는 골드가 큰 방향성을 보이기는 힘들지 않을까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나 또 이 연준의 입에 모든 시장의 관심이 좀 많이 쏠려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나스닥은 현재 구간에서 어떤 전략을 가져가 보면 좋을지 또 팻말 통해서 마스터님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매수네요. 네. 나스닥 오늘도 좋으려나 봐요. 오늘 현재 같은 경우는 지금 어제죠. 어저께 강한 하락과 상승을 계속 보여주다가 반등 성공하고 지금 현재 보합권을 주면서 상승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저는 만일에 지금 현재 구간이 이탈된다 그러면 밑에 구간에서 매도만 보십시오라고 말씀드렸는데 계속적인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구간이죠. 16,000포인트가 이탈되지 않는 한 여러분들 16,000포인트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요 구간입니다. 추세가 이탈했던 15,970이네요. 15,970포인트가 이탈되지 않는 한 매수 포인트에 대한 관점을 계속 유지하는 게 오늘의 투자 전략에 제일 좋다. 그렇다면 15,970 이탈하면 추세선이 이탈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추세선이 이탈을 보여준다면 1, 2차의 파동을 보시고 1, 2차 파동 보시고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구간은 15,800입니다. 15,800선까지는 매도를 보시던가 요 파란색이 이탈되는 모습을 보이는 15,970 이탈을 하는 요 포인트가 밀린다면요. 이렇게 본다면 요 구간까지 요 추세선의 지지 라인까지는 기다리는 관망이나 혹은 매도. 그렇지 않다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의 매수입니다. 현재 구간에서의 매수를 뚫고 계속적인 우상향의 제가 보고 있는 건 16,300선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전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를 지켜준다면 오늘은 계속적인 우상향의 트렌드를 한번 끌고 가보시는 게 투자에 좋은 방향성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나스닥까지 살펴봤고요. 그럼 이어서 유로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로는 계속해서 좀 테이퍼링에 나서겠다는 그런 또 기조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달러 이어지면서 유로는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개장파동 구간에서는 또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을지 유로도 동일하게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유로 관망이네요. 네, 오늘은 유로를 이제 단기 포지션 말고 장기 포지션을 지금 현재 봐드릴게요. 지금 현재 유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11선과 21선 사이에서의 보합권에서 계속적으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현재 구간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갇혀있죠. 지금 현재 11선과 까만색과 파란색의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에서 현재 상거래일, 사거래일째 계속적인 보합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 구간을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든가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때 가서 방향성을 잡아도 충분하다. 그러나 오늘 당장 매매를 하고 싶다 그러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에요. 위도 아닌 아래도 아닌 움직임도 굉장히 둔할 것이고요. 굉장히 둔하면서 그리고 위아래 계속 흔들다가 마감 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다음 주에 캔들이 5일선과 11선, 여러분들 오늘 저번 주와 이번 주 공부를 했으니까 11선과 21선 사이를 벗어난 후 그리고 이평선의 움직임을 변화를 주었을 때 그때 가서 한번 투자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장기적인 관점에서 만일에 21선을 넘어간다, 크로스가 넘어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최소 요 구간까지 1.1500, 달러 포인트까지는 계속적으로 가져가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61선까지 도달하는 61선까지 추세선을 내가 좀 설명을 드리면 현재 유로는 일봉상 돌파 구간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21선이 무조건 넘어가줘야지만이 상승으로 반등이 시작되는 것이 지금은 하락 보합권이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유로까지 살펴봐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12월 들어서 우리 국내 시장이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국내 선물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국내 선물이요? 예. 지금 현재 국내 선물 같은 경우는 제가 그러니까 수요일부터 네. 노란톡에 돌아와 보시면 알겠지만 수요일, 그렇죠. 목요일부터 제가 계속 여러분 상승입니다. 3,900포인트 넘어갈 거예요. 그냥 걱정하지 말고 올라가십시오. 어제도 그렇게 말씀드렸고 오늘도 390포인트죠, 여러분. 390포인트는 넘어갈 겁니다. 계속 넘어가고 나면 여러분 다음 주까지는 계속적으로 조금 좋은 국면을 보여주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드렸고 제 그 생각은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반도체 섹터 주식 얘기를 좀 잠깐 해야 된다 그러면 반도체 섹터가 조금 힘을 받으면서 SK와 삼성이 조금 힘을 받으면서 증시를 끌어올리고 있고 목요일 같은 경우는 반도체 섹터가 전체적으로 다 빨강의 마감을 다 보여주면서 반등의 시작을 알렸고 그리고 2거래일째 오늘도 3거래일째 계속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보통 12월 달이 월봉으로 따졌을 때 12월 달이 만일에 증시가 12월 달이 조금 좋으면 그 증시는 1월 달까지 갑니다, 여러분. 국내 증시는 그래서 저는 1월 달, 12월 달이 월봉 마감이 양봉으로 나온다 그러면 1월 달까지는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보여줄 수 있고 다음 주에 중요한 지표가 있습니다. 지표가 있어요. 마감 있죠, 선물 마감. 4만여의 날이라고 마감, 선물과 옵션이 모든 4가지 마감 날이 있습니다. 그때 만약 외인이 돈만 빼져나가지 않는 그런 악재만 벌어지지 않으면 이번 달은 제가 볼 때는 국내 증시는 좀 상승으로 계속적으로 기류를 타고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반도체 섹터 SK 하이닉스 그쪽이나 삼성 쪽 그쪽 계열의 반도체 섹터에서 조금 더 힘을 받으면서 게임주들이 같이 좀 더 동반 상승을 해주지 않겠느냐 연말에 그렇게 판단하면서 여러분들 증시 국내 선물 주식 국내 선물 차트는 조금 더 상승에 조금 포인트를 모멘텀을 좀 가져가 보시면 좋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국내 선물까지 짚어봐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신세계 리턴즈는 주말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죠. 오늘 출연해 주신 골드도치 마스터님께서는 일요일 날 1시에 해외 선물 이동 평균선 보는 법이라는 주제로 또 주말 무료 특강을 준비해 주셨으니까요. 오늘 기술적 분석에 이어서 보다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일요일 밤 9시 30분에는 월요일과 화요일에 출연하시는 선금 마스터님께서 해외 선물 첫걸음과
관련된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신다고 하니까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방법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밖에 해외 선물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남아있으신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로 신세계라고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보다 더 빠른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추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